저는 조용한 구석으로 이끌려 갔습니다. 콜라텍의 한적한 모퉁이에서 은은한 조명이 비추는 곳이었어요. 그는 제 어깨를 감싸고 턱을 들어올려 가벼운 키스를 했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은입니다. 올해 62살, 이혼한 지 2년이 됐어요. 서울 마포구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한강의 물결을 보며 커피를 마시지만 그 맛은 점점 쓰게 느껴졌어요. 이혼 후 두 아이는 각자 가정을 꾸렸고 저는 텅 빈 집에서 마음의 공허함을 안고 지냈죠. 엄마, 괜찮아요? 딸의 전화가 가끔 오지만 그 목소리조차 멀게 느껴졌어요. 낮에는 남대문 시장에 장을 보러 갔어요. 상인 아저씨가 아줌마, 오늘 신선한 김치 어때요? 배추김치 특가야. 라고 웃으며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시장에 북적이는 소음, 떡볶이와 어묵꼬치 냄새가 공기를 채웠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집에 돌아와 혼자 밥을 먹으며 옛 트로트 노래를 틀었어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흘러나오면 눈물이 주룩 흘렀어요. 3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의 사랑은 메마른 땅처럼 변했으니까요. 남편은 늘 바빴고 나중엔 서로 말 한마디 없이 지냈어요. 이혼은 필연적이었지만 그 후의 고독은 예상보다 무거웠어요. 그런 제게 변화가 찾아온 건 이웃 언니, 순자 언니 덕분이었어요. 64살인 언니는 이혼 후 혼자 사는데 매일 아침 한강 산책길에서 저를 만났어요. 지은아, 다크서클이 심해졌네. 얼굴이 너무 야위었어. 거울을 보니 정말 그랬어요. 피부는 거칠어지고 눈빛은 흐려졌죠. 언니, 그냥 심심할 뿐이에요. 하지만 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심심한 게 아니야. 우울증 올 수 있어. 나도 이혼 후 그랬어. 집에만 있으면 생각만 많아져. 언니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나랑 홍대 콜라텍 가자. 요즘 우리 나이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야. 콜라텍. 저는 깜짝 놀랐어요. 춤추는 곳인가요? 제가 어떻게? 언니는 웃으며 설명했어요. 요즘 콜라텍은 건전해. 옛 노래 들으며 춤추고 사람들 만나고 젊은 애들만 가는 게 아니야. 우리도 즐길 권리가 있잖아. 언니 말에 일리가 있었어요. 평생 가정에 충실했던 제가 이제 자유로운데 왜 집에만 있을까? 이 나이에 춤을. 사람들 시선이 뭐. 우리 나이엔 당당해야지. 나도 처음엔 그랬지만 정말 좋더라. 80년대 히트곡들 다들 친절해. 언니는 계속 설득했어요. 지은아, 너 아직 예쁘고 젊어. 집에만 있기엔 아까워. 새로운 사람 만나고 웃어보자. 사실 저도 변화가 필요했어요. 매일 같은 루틴, 한강 산책, TV 보기, 혼자 소주 한 잔, 지겨웠어요. 딸이 보내준 손주 사진을 보며 부러웠지만 제 삶은 정지된 듯 했어요. 알겠어요. 한번 가볼게요. 언니의 눈이 밝아졌어요. 좋아. 이번 토요일 2시 홍대 지하철역에서 만나자. 결정 후 아침부터 옷장을 뒤졌어요. 대부분 검정이나 회색 옷뿐이었어요. 결혼할 때 입던 화려한 한복은 먼지 쌓여 있었죠. 결국 연분홍 블라우스와 검은 치마를 골랐어요. 화장대에서 립스틱을 찾았어요. 몇 년 만에 바르니 거울 속 제 모습이 달라 보였어요. 나도 아직 여자구나. 혼잣말하며 미소 지었어요. 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오늘 좀 나가볼게. 답장이 왔어요. 엄마, 멋져. 토요일,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홍대로 가는 지하철, 창밖으로 스치는 서울 풍경이 새로웠어요. 홍대 입구는 젊은이들로 북적였어요. 카페에서 나는 커피 향기, 스트리트 뮤지션의 기타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가 먼저 와 있었어요. 지은아, 오늘 정말 예뻐. 파마도 했네. 언니도 멋지세요. 정말 가도 될까요? 언니는 제 팔을 잡고 웃었어요. 걱정 마. 처음엔 어색하지만 금방 재미있어질 거야. 콜라텍으로 향하며 설렘과 두려움이 섞였어요. 문을 열자 트로트 음악 소리가 제 가슴을 울렸어요. 이곳에서 제 운명이 바뀔 줄 알았어요. 콜라텍 문을 열자 화려한 조명이 눈을 사로잡았어요. 홍대의 이곳은 젊은 에너지와 어우러진 특별한 공간이었죠. 천장에서 반짝이는 디스코볼,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노래 서울의 창가가 사람들을 들썩이게 했어요. 어두컴컴한 클럽이 아니라 밝고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60에서 70대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할머니가 탱고를 추고 정장 차림의 할아버지가 왈츠를 즐겼어요. 웃음소리와 박수가 어우러져 동창회 같았어요. 한쪽에선 젊은 직원이 음료 드릴까요? 라며 친절히 물었고 공기놀이를 하는 할머니들도 보였어요. 언니, 생각보다 재미있어 보이네. 저는 속삭였어요. 언니가 웃으며 그렇지. 주스나 마시자. 우리는 구석 테이블에 앉았어요. 오렌지 주스의 상큼한 맛이 오랜만에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홍대 거리의 네온사인과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한 커플이 눈에 띄었어요. 70대쯤 된 할머니가 소녀처럼 웃으며 춤추고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리드했어요. 다른 테이블에서는 여성분들이 요즘 드라마 눈물의 여왕 어때? 하며 수다를 떨었어요. 홍대 거리 소음, 스트리트 뮤지션의 기타, 포장마차의 떡볶이 냄새, 이 살짝 들리니 서울의 활기찬 심장부라는 게 실감났어요. 갑자기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키 크고 단정한 70대 초반 남성. 회색 정장이 잘 어울렸어요. 안녕하세요. 숙녀분들. 처음 오신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가 낯익었어요. 네, 처음이에요. 저는 어색하게 답했어요. 저랑 춤 한 곡 추시겠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당황했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에 거절할 수 없었어요. 언니가 밀어주며 가봐, 지은아. 재미있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손을 잡는 순간 전기가 흐르는 듯 했어요. 마지막으로 남자 손을 잡은 게 언제였지? 결혼 초기를 빼면 남편과도 손을 잡은 적이 드물었어요. 음악 님과 함께라는 트로트 곡이 시작되자 그는 제 허리를 감싸고 리드했어요. 발이 꼬였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좋아요. 그렇게 따라오세요. 그의 격려의 음악에 몸을 맡겼어요. 네온 조명이 우리를 비추니 꿈속 같았어요. 춤이 끝나자 박수가 터졌어요. 고마워요. 정말 즐거웠어요. 그는 미소 지었어요. 테이블로 돌아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민호입니다. 70살이에요. 고등학교에서 수학 가르쳤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선생님, 홍대 고등학교 1980년대에 계시던 이민호 선생님. 네, 맞아요. 당신은? 저 김지은이에요. 3학년 때 선생님 제자였어요. 40년 만에 재회였어요.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고 우리는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렸어요. 지은이, 너 그때 수학 천재였지. 대회에서 상도 탔고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사실 선생님을 탐맨했어요. 키 크고 차분한 모습, 수업 중 농담에 반했죠. 선생님, 그때 제 마음 아셨어요? 솔직히 나도 너를 좋아했어. 하지만 선생과 제자라서 고백에 심장이 뛰었어요. 홍대 거리에서 나는 기타 소리가 우리 대화를 배경으로 했어요. 선생님은 아내를 5년 전 잃었다고 했어요. 지은아, 이혼 후 어땠어?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외로웠어요. 선생님을 다시 만나니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에요. 우리는 한 잔 더 주문하며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이 재회가 제 인생을 바꿀 줄 알았어요. 우리는 매주 홍대 콜라텍에서 만났어요. 춤추는 게 습관이 됐죠. 어느 토요일 선생님이 지은아, 오늘 한강 가자라고 했어요. 한강공원은 가을 바람이 살랑거렸어요. 석양이 강물에 비치니 황금빛으로 빛났어요. 벤치에 앉아 호떡을 먹었어요. 꿀과 계피 냄새가 따뜻했어요. 선생님, 이런 데이트 오랜만이에요. 선생님은 제 손을 잡았어요. 나도야. 너와 있으니 20대로 돌아간 기분이야. 우리는 과거를 이야기했어요. 선생님의 젊은 시절, 제 대학 시절. 지은아, 내 꿈은 한옥 스타일 티하우스 열기야. 어르신들이 차 마시며 책 읽는 곳, 그 꿈에 동참했어요. 저도 함께 할게요. 쌍화차랑 대추차 팔아요. 다음 주엔 강남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촛불이 타오르고 클래식 음악이 흘렀어요. 선생님, 너무 과해요. 너는 이런 대접 받을 가치 있어. 한식 코스를 먹었어요. 불고기, 비빔밥, 잡채의 맛이 달콤했어요. 와인을 마시며 우리 연인 되자라고 고백했어요. 강남 거리를 걸으며 팔짱을 꼈어요. 네온사인 아래 선생님이 제 손에 키스했어요. 지은아, 아름다워. 62살에도 이런 설렘이 가능했어요. 한 주 뒤 동대문 야시장에 갔어요. 불빛이 반짝이고 꼬치구이와 만두 냄새가 퍼졌어요. 지은아, 이런데 와본 적 없지? 선생님이 웃으며 어묵을 사줬어요.
우리는 시장을 걸으며 옛날을 떠올렸어요.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야시장 갔던 기억나? 저는 웃으며 그땐 치킨 꼬치 먹으며 꿈 얘기했죠. 선생님은 제 어깨를 감쌌어요. 이제 너와 새로운 꿈 꾸고 싶어. 그날 밤 시장의 북적이는 소음 속에서 우리는 키스했어요. 홍대 콜라텍으로 돌아가 춤을 췄어요. 님과 함께가 울리며 선생님의 품에서 젊음을 되찾았어요. 한 달 동안 매일 만나 춤추고 산책했어요. 극장에서 영화 보고 옛 학교 앞에서 추억 나눴어요. 선생님의 따뜻함이 제 상처를 치유했어요. 선생님과 있으니 젊어져요. 하지만 이 행복이 짧을 줄은 몰랐어요. 어느 화요일 아침 선생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좋은 아침. 오늘 동대문 갈까요? 답이 없었어요. 오전 10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김지은 씨, 민호 선생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세상이 무너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동대문에서 웃던 분이 장례식장은 서울여고학 비가 내리는 날이었어요.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했어요. 선생님, 예 가셨어요? 아들이 아버지가 행복해하셨어요. 지은 씨 이야기만 하시고 라고 위로했지만 제 마음은 찢어졌어요. 선생님이 주신 손수건을 쥐고 울었어요. 그 손수건엔 쌍화차 향이 남아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며칠 동안 먹지 못했어요. 한강 산책길을 걸으며 선생님을 떠올렸어요. 지은아, 이 강물처럼 계속 흘러가.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남대문 시장에 가도 떡볶이 냄새가 슬픔을 불러왔어요. 어느 날 동네 절에 갔어요. 부처님 앞에서 선생님을 지켜주세요라며 빌었어요. 촛불이 흔들리는 걸 보며 제 삶도 흔들렸어요. 과거가 떠올랐어요. 선생님이 교실에서 지은이 넌 특별해 라고 했던 순간 동대문에서 호떡 먹으며 웃던 밤 언니가 찾아와 지은아 이러면 안 돼 선생님도 내가 웃길 원해 라고 했지만 빈자리가 너무 컸어요. 밤마다 꿈에서 선생님을 봤어요. 지은아 행복해. 하지만 깨어나면 고독이 덮쳤어요. 트로트 노래를 틀어도 이제 위로가 안 됐어요. 한 달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딸이 전화해 엄마 다시 시작해야 해 라고 했지만 그럴 힘이 없었어요. 2달 후 언니의 권유로 콜라텍에 갔어요. 홍대의 그곳 님과 함께가 울리니 눈물이 났어요. 구석에 앉아 있는데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박민호 선생님 친구세요? 네, 어떻게 아세요? 최승우예요. 선생님께서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그는 선생님의 시를 보여줬어요. 하얀 나비처럼 춤추던 너 선생님이 제게 썼던 시였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민호 선생님이 당신을 정말 아꼈어요. 그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풀렸어요.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승우는 60대 후반, 안정적인 분위기였어요. 지은 씨, 혼자면 외롭죠. 저도 아내 잃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의 이야기가 제 가슴을 울렸어요. 다음 날 홍대 카페에서 만났어요. 커피 향기와 트로트 배경음악이 어우러졌어요. 지은 씨, 요즘 어때요? 그냥 하루하루 버텨요. 승우는 미소 지으며 그럼 같이 밥이나 먹을까요? 우리는 근처 포장마차로 갔어요. 떡볶이와 소주를 나누며 그의 과거를 들었어요. 아내가 암으로 갔어요. 그 후론 삶이 텅 비었죠. 그의 눈에 고인 눈물이 진심 같았어요. 우리는 매일 만났어요. 어느 날 한강에서 산책하며 지은아, 나랑 사귈래? 라고 물었어요. 망설였지만 그의 든든함이 외로움을 채웠어요. 좋아요. 승우씨, 그렇게 연인이 됐어요. 홍대 거리에서 손잡고 걷거나 카페에서 옛 노래를 들으며 위로받았어요. 승우씨, 당신 덕분에 다시 웃어요. 그의 미소가 제 마음을 녹였어요. 승우가 어느 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은아, 민호 선생님 꿈 기억하지? 문화센터 자금이 필요해. 믿고 1천만 원을 줬어요. 몇 주 후 또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이게 선생님 꿈을 이루는 길이야. 그의 진지한 눈빛에 흔들렸어요. 전 재산의 일부를 건넸죠. 그러던 어느 날 강남 콜라텍에서 승우를 다른 여자와 봤어요. 그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문화센터 투자하면 큰돈 벌어요.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다음 날 강남 카페에서 대질했어요. 승우야, 얘 날 속였어. 그는 뻔뻔하게 돈 없어. 미안이라고 했어요. 분노와 절망이 밀려왔어요. 그날 밤 한강을 걸으며 울었어요. 바람이 차가웠고 강물은 어두웠어요.
내가 얘 그를 믿었을까? 선생님의 손수건을 꺼내 쥐었어요. 쌍화차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트로트 노래를 틀었지만 위로가 안 됐어요. 딸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엄마가 바보였어. 딸은 다시 시작하면 돼요 라고 했지만 4천만 원을 잃은 현실이 무거웠어요. 스무에게 전화했어요. 돈 돌려줘. 그는 나도 빚이 많아 라며 끊었어요. 절망 속에서 복수심이 생겼어요. 내 돈 꼭 되찾겠어. 돈을 되찾기 위해 공범이 되기로 한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홍대 거리에 네온 사인이 번쩍였지만 제 마음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어요. 지은아, 이게 최선일까? 스스로 물었지만 4천만 원을 잃은 현실이 저를 밀어붙였어요. 스무의 제안은 간단했어요. 너는 외로운 과부 역할, 내가 지인으로 투자 이야기를 꺼내. 처음엔 분노가 치밀었지만 경찰에 신고해도 돈을 못 돌려받는다는 그의 말이 맞았어요. 결국 그 길을 선택했죠. 첫 사기는 홍대 콜라텍에서 시작됐어요. 트로트 음악이 울리고 사람들 웃음소리가 넘쳤어요. 타겟은 65세쯤 된 할머니였어요. 그녀는 오렌지 주스를 홀짝이며 주변을 둘러봤죠. 떨리는 손으로 옆에 앉았어요. 혼자 오셨어요. 저도 남편 잃고 처음 와봐요. 어색했지만 그녀는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래요, 언니. 요즘 애들 다 바빠서 답답해 죽겠어요. 그녀는 은퇴한 교사로 자녀들이 해외에 산다고 했어요. 제 가슴이 찔렸어요. 그녀의 외로움이 제 모습과 닮았으니까요. 스무가 나타났어요. 지은씨, 여기 계셨네요. 자연스럽게 들어왔죠. 제 지인이 시니어 문화센터를 열 계획이래요. 민호 선생님 꿈이죠.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책 읽고 차 마시고 춤도 추는 곳인가요? 스무는 능숙하게 설명했어요. 강남에 자리 잡을 거예요. 초기 투자하면 수익도 좋아요. 저는 맞장구 쳤어요. 저도 투자했어요. 할머니는 1천만 원을 약속했어요. 돈을 받을 때 손이 떨렸어요. 밤에 거울 보며 울었어요. 스무가 문자를 보냈죠. 지은아, 잘했어. 두 번째 타겟은 강남 콜라텍의 할아버지였어요. 강남은 명품 가게들이 즐비하고 콜라텍은 클래식한 분위기였어요. 그는 비싼 정장과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춤 한 곡 추실래요? 그는 웃으며 받아들였어요. 탱고를 추며 민호 선생님과의 추억이 떠올랐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이렇게 즐거워요. 그의 말에 공감하며 저도 이혼 후 외로워요. 최근 투자 기회가 생겼어요. 스무가 등장해 강남 문화센터 프로젝트요. 요가 클래스와 북클럽도 할 거예요. 할아버지는 2천만 원을 줬어요. 돈을 받으며 기쁨과 죄책감이 섞였어요. 6개월 동안 서울 곳곳을 누벼쳐요. 남대문 시장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계획을 세웠죠. 아줌마, 이 떡볶이 어때?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 속에서 일상을 잊었어요. 세 번째 타겟은 시장 근처 카페의 중년 부부였어요. 문화센터에 투자하면 여행 자금도 벌어요. 그들은 1,500만 원을 줬어요. 성공할 때마다 홍대 공원 벤치에서 스무와 이야기했어요. 지은아, 너 연기력이 최고야. 처음엔 화났지만 점점 위로가 됐어요. 어느 날 언니가 눈치챘어요. 지은아, 스무랑 뭐 하는 거야? 이상한 소문 들었어? 당황하며 그냥 친구야 라고 둘러댔지만 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스무에게 말하니 조심하면 돼. 악몽을 꿨어요. 경찰이 쫓아오고 민호 선생님이 실망한 얼굴로 저를 봤어요. 강남 카페에서 스무야, 그만두고 싶어. 그는 제 손을 잡았어요. 너 없인 못해. 그의 눈에 진심이 보였어요. 아내가 병으로 죽은 후 빚더미에 앉았어. 그의 이야기가 제 가슴을 울렸어요. 우리는 포옹했어요. 미움이 연민으로 바뀌었죠. 비 오는 홍대 거리에서 우산을 쓰며 걸었어요. 너와 있으니 비도 로맨틱해. 그의 농담에 웃었어요. 6개월 만에 5천만 원을 벌었지만 스무와의 유대감이 더 소중해졌어요. 스무야, 나 너 사랑해. 그는 놀라며 안아줬어요. 나도야. 이 어두운 터널에서 빛을 찾았어요. 피해자 신고로 경찰이 홍대 콜라텍에서 우리를 잡았어요. 스무는 이 면형, 저는 유예됐어요. 법정에서 잘못했어요 라고 울며 빌었어요. 판사는 재범하지 마세요 라고 경고했어요. 그 기간 마포에 작은 식당을 열었어요. 김치찌개와 비빔밥을 팔며 새 삶을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남대문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샀어요. 아줌마, 고춧가루 어때? 상인의 웃음이 위로가 됐어요.
손님들이 찌개 맛있어요. 라고 할 때 미소 지었어요. 매주 스무에게 편지 보냈어요. 스무야, 건강해. 식당 잘 돼. 그의 답장은 짧았지만 따뜻했어요. 지은아, 고마워. 나올 때까지 기다려. 출소 날, 교도소 앞에서 만났어요. 비가 내리는 날, 스무는 야위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지은아, 미안해. 우리는 포옹하며 새로 시작하자라고 약속했어요. 지금은 함께 식당 운영해요. 아침에 함께 장보고 저녁에 정산해요. 손님 중엔 단골도 생겼어요. 아줌마, 된장찌개 추가요. 라는 소리에 웃음이 나와요. 어느 날 손님이 두 분 부부 같아요 라고 했어요. 스무와 눈 마주치며 웃었어요. 저녁엔 한강을 걸어요. 우리 잘한 거지. 그가 제 손을 잡아요. 응, 이제 행복할 거야. 식당에서 새 메뉴 갈비탕을 추가했어요. 스무가 지은아, 너 요리 재능 있어 라며 칭찬해요. 힘들 때면 트로트 노래를 틀어요. 사랑의 배터리가 울리면 함께 춤추며 웃어요. 이 모든 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62살에도 사랑은 가능해요. 같은 슬픔을 넘어 새로운 시작을 했죠. 민호 선생님과의 사랑은 짧았지만 제게 젊음을 돌려줬어요. 스무와의 실수는 아팠지만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일어섰어요. 남대문 시장의 떡볶이 냄새, 홍대의 트로트, 한강의 석양. 이 모든 게 제 이야기에 녹아있어요. 이제 식당에서 손님들과 웃으며 스무와 미래를 꿈꿔요. 지은아, 언젠가 우리 티하우스 열자.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손주들이 놀러오면 갈비탕을 끓여주고 싶어요. 삶은 계속 흘러가요. 여러분도 사랑과 용서로 새 시작을 해보세요.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건강하세요.